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김종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발한 의료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 닥터앤서의 산출물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이런 AI 소프트웨어들이 앞으로 의료에서 가지게 될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앤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개발된 것들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닥터앤서 프로젝트는 2018년도 중반부터 약 3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첫 해에는 의료기관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부분이 주로 이루어진 작업이고, 두 번째 2차년도 해에는 그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3차년도에는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의 인허가를 비롯해서 실제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서 성능을 실증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료인공지능이 진료 현장에 앞으로 들어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보급률이 높은 나라인데, 이 전자의무기록이 아시는 대로 대부분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나 그 진단에 쓰이는 그런 여러 기술들이 세분화가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졌죠. 실제 그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모니터를 보면서 그 환자의 경과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검사 결과들을 끌어와서 보고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멀리서 환자분이 오셔서 진료실에 앉아 계시면 사실은 의사는 환자분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 환자분의 경과를 검사 수치나 또 다른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고, 환자분은 이제 그 사이에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모니터를 보고서 굉장히 뭐가 잘못됐나 걱정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화 솔루션들, 좋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그 환자분의 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의료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정성적인 발병 확률이라든지 재발 확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정량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서 실제 의료진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환자분들하고는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큰 의료기관들에서 각 분야별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의료 현장이라는 게 의료진 한두 명이 여러 종류의 질환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전문가의 풀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를 때 결국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인공지능이 제시해 주는 솔루션하고 본인이 의심하던 그런 부분이 맞는다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료진에게는 컨피던스 레벨을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서로 그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의료진들끼리도 의견을 교환하고 환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해지는 그런 의료 환경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닥터앤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작업은 데이터를 모으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의료기관들에 확산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 이런 메디컬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숙제들이 아직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기획해서 약 국비 포함해서 3년간 400억 원의 그 예산이 소요된 그 대형 사업입니다. 닥터앤서가 의미하는 것은 AI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앞글자들을 따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요. 기존의 여러 부처에서 또 여러 그 회사들에서 개발되어 의료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럼 이 닥터앤서가 그런 소프트웨어들하고 뭐가 다르냐? 내용적으로 유사하거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닥터앤서가 갖는 특징이, 첫 번째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 올려서 여러 의료기관들이 참여했고, 이 여러 의료기관들하고 각 여러 기업들이 같이 파트너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여러 개라 하는 말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들이 한 병원에서 온 게 아니고 다기관에서 왔다 하는 그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초기에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전체 그 대형 병원들 포함해서 26개 의료기관, 마지막 해에는 25개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22개의 ICT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대규모 컨소시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 의료 R&D 사상 가장 큰 컨소시엄이고, 이 컨소시엄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확산할 수 있는 큰 좋은 인프라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앤서 사업, 지금은 이제 1.0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그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사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뇌질환인데, 암에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 부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었고, 뇌하고 관련해서는 치매, 그다음에 뇌전증, 우리가 이제 간질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서 희귀 유전 질환이 대상이 되었고, 소프트웨어들의 이제 뭐 그 기능을 되게 크게 대분류를 하는데요. 예방이나 예측에 관련된 부분, 진단, 그다음에 치료, 또 예후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그 대부분,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이 이런 진단 영역, 특히 이 중에서도 그 학습 데이터가 이미지, 영상인 영상의학 분야, 또 최근에는 이제 병리 분야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상의학 분야가 발전하게 된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표준화가 잘 돼 있고, 실제 현장에서 니즈가 많다는 점이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닥터앤서 1.0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건강검진하거나 아니면 진료받으실 때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는데, 이 대장 내시경을 건강검진에서 하는 주요 이유는 용종, 폴립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폴립이 시간을 두고 일부분이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이 대장암으로 가기 전에 폴립들을 찾아서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게 사실은 그 건강검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작은 폴립들은 의사들이 내시경상으로 검사를 하다가 한 20-20%가량 놓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놓치는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포착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서 포착률을 조금이라도 몇 %라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의의가 큰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핸도라고 하는 거는 대장 내시경의 스틸 이미지나 아니면 그 비디오 모드 상에서 용종이 있는 부위를 지적해 주게 됩니다. 이 뭐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리뷰할 수도 있는 성능이고요. 지금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모형인데요. 여기 이제 용종이 있는데 이 모형 장에서 폴립 있는 위치를, 이건 이제 실제 장 내시경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비디오 상에서 이렇게 그 용종이 있는 부분을 마킹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굉장히 유용한 의미 있는 툴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치매, 특히 치매하고 연관이 있는 우리 뇌의 위축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위별로 예를 들어 경험 있는 의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위축이 심하다, 아니면 위축이 별로 없다, 위축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사실 보다 더 정량화된 기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그런 것들, 즉 의사들의 경험이, 정성적인 경험이 데이터를 통해서 정량화된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거고요. 제 뒤를 이어서 아마 뷰너의 김현준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기 색깔별로 다른 게 뇌의 여러 영역을 50개 영역으로 분할을 하고 그거를 그 위축 정도를 정상치와 비교해서 거기서 그 퍼센타일을 내주는 거죠. 이 분석 시간이 50개의 영역을 1, 2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이거 사람에 비해서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 특히 유사한 기능을 하는 외국의 소프트웨어들, 지금 현장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외국의 소프트웨어들에 비해서도 10분의 1 이상의 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지금 MR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쭉 나오고, 시간 관계상 이제 뒷부분은 생략하겠지만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수치화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 조그맣다기보다는 작지 않은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환자의 의무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심장병 환자가 입원했을 때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을 예측해 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우리가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석회화 등으로 막히는 건데, 그거를 CT 촬영 기반으로 관상동맥이 얼마나 석회화가 되어 있는지를 판정해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CT 영상을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자동 분석해주니 분석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인공지능이 종합적으로 자동 분석해주니 분석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수십 분 걸리던 작업을 1, 2분 안에 그냥 수치로 줘서 훨씬 더 그 의료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결국 검사 결과도 객관적입니다.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는 이 MRI 진단 중에서 전립선암 진단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MR 기반으로 해서 그 암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암의 확률이 있는 부위를 표시해주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에. 그다음 이 유방암의 그 위험도를 측정해주는 소프트웨어는 유방암이 안 걸린 환자에서는 건강검진이나 진료 기록들을 가지고 특정 그 여성에서 앞으로 유방암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는 확률을 예측해주는 기능하고, 또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서 이 환자분이 재발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예측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현재 서울 삼성병원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그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뇌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뇌파 검사가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사실 판독하는 데 있어서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실제 AI가 뇌파 판독을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매스컴상에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이 소아 희귀 질환, 난청이나 발달 장애 있는 아이들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 병을 진단해 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일종의 그 유전자의 변이 분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희귀 질환들은 유전적 백그라운드가 많고 또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 의사들이 경험을 가지고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유전체 데이터를 돌려서 질환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이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한테는 일종의 센세이션입니다. 뇌출혈, 그다음에 뇌동맥류 판독 CT 기반으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 만들어진 것들을 확산시키고 또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에게 남은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현재 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아니면 의료기기에 탑재하는 형태, 저희가 가능한 모든 거를 진행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스단에서 상당 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고 나가줘야 합니다. 저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홍보관이고요, 닥터앤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한국 의료인공지능 여러 회사들의 좋은 상품들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라고, 금년 4월부터 닥터앤서 2.0 개발 사업이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중심의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사한 그 작업 내용이지만 1.0이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졌다면, 여기는 1, 2차 개원가에서 진료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